일단 현재 한국에서도 이 스마트폰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가 큰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한데 아직 사업적인 그런 성공 사례 같은 건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특수 상황이라는 것들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들이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도 또 하나의 어떤 그런 판타지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한국도 어떤 탁월한 성공 사례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돼서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스마트폰이 한국에서 또 활성화될 수 있을까? 또 활성화된다면 해외와는 어떤 다른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 예측은 언제나 힘든 것입니다만 각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마트폰이 그동안 안 됐던 이유들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고 저도 뭐 그런 거에서 아니다라고 의견을 표명을 했었는데 뭐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왜 여기 와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저도 여러 회사를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여전한 안 됐던 이유들이 있었고 그게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을 텐데 뭐 길게 설명 안 하고 트리거가 필요했었는데 지금 뭐 오늘 이 자리가 트리거일 수도 있고 뭐 아시는 대로 아이폰이라는 기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관심인데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저는 여태까지 부진했던 거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뭐 꽤 엄청나게 발전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이 의견과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닌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사업은요, 노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는 기준점이 그 데이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는 컨버전스 디바이스에 그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노멀폰, 피처폰이 갖지 못하는 기능들이 먼저 탑재를 해서 음성 시장이 변화가 먼저 오릅니다. 음성이 홈존이라든지 FM 사업을 연결시켜서 음성의 변조를 고객한테 먼저 전달하고, 그다음 두 번째 데이터 시장은 이제 그 음성과 더불어서 부가 서비스의 형태로서 데이터를 고객한테 베니핏을 주는 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고객의 선택권이 오픈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고객의 선택권이 다양해지고 그 오픈 마켓이 들어오면서 사업자는 그 부분에 대한 고객이 즐길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은 뭐냐면 요금입니다. 요금이 따라오지 않는 오픈 마켓플레이스는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베니핏을 못 줍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N1 사업자가 아이폰이 들어서 무슨 서비스가 들어서 데이터가 활성화됐을 때 과연 네트워크 캐리어로서 거기에 볼륨을 갖고 가는 그 대비 실제 알파를 장악할 수 있는 영역이나 요금 상품 설계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돼야만이 오픈 마켓 시장이 활성화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3G나 와이브로에서는 한계를 갖고 있는 거고, 결국은 컨버전스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브로와 와이파이를 이용한 요금 상품 설계를 해서 고객한테 베니핏을 주고 그걸 통한 오픈 마켓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자들, 우리 쪽은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서비스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포탈 대표에서 사실은 그 규리 회수를 거두면 탱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해외에 있는 그 수많은 괜찮은 스마트폰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용자들한테 대비를 잘하기 위해서 크게 저는 세 가지가 선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단말기들, 그런 휴대폰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이폰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 외에 우리 국내 상반기만 출시된 스마트폰이 많이 있거든요. 하반기도 많이 나올 것 같고, SKT도 그런 데도 앞장서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디바이스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금제가 사실 걸림돌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떡이 있어도 비싸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금제가 또 다행히 LGT가 6,000원 요금제 나오고, 그 외에 또 SKT, KTF도 움직여줄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컨텐츠 서비스. 그런 스마트폰에서 즉 아주 훌륭한 임팩트 있는 단말기에서 저렴한 요금제로 진짜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음식이 없으면 정작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사업자인 저희가 이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는 단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글의 서비스가 다 들어가 있고 야후의 서비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야후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또 구글의 서비스인 지도와 유튜브가 들어가 있고
또 올 상반기에 SK텔레콤에서 나왔던 HTC의 윈도우 모바일 폰 같은 경우에는 야오의 날씨 같은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요. 기본 증권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미 프리인스톨 되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서비스에 한국의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들어서 그런 스마트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스마트폰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한 스마트폰에 대한 대응을 사실은 작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엔 규모의 경제에서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단적인 예로 구글의 지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이맵과 팝3 같은 걸 지원을 하잖아요. 글로벌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규모의 경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작은 한국에 있는 한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모르는 바 아니라 지원하기 참 갑갑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비용 투자나 이런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앞서 류한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잘 나오는 그런 스마트폰이 한국에서도 주목받고 뜨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에 있는 많은 서비스 사업자들이 한국향에 맞는 그런 커스터마이징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공할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즈적인 가치와 ROI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돼서 답답한 부분들이 없잖아요. 예. 지금 패널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이 각자 대변하는 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업을 하고 계시고, 스마트폰 마니아 입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포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통신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킬러 컨텐츠로 할 수 있는 게임을 직접 만드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내용을 잘 필터링해서 좋은 참고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또 한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다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해외와는 다른.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막연한 판타지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또 한국은 안 돼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정리하는 어떤 냉정한 현실의식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 이 토론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과연 모바일 오픈마켓, 그 다음에 앱스토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공한다면 어떤 성공 요인이 가장 중요하고 실패를 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실패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전문가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바람직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게임 서비스를 제작하고 있고 서비스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참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오픈마켓 서비스가 잘 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는. 저희보다는 이제 KT 성우님께서 말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택은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오픈 마켓 플레이스는 고객한테 서비스의 다양성에 선택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공 실패 유무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해야 되는 길입니다. 길이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픈 마켓 플레이스를 플랫폼을 만들어서 가야 되고 거기에 다양한 컨텐츠 전략을 NO 사업자가 원하는 다양한 제휴 모델이라든지 올인몰이라든지 브랜드샷 그 다음에 우리 또 킬러로 볼 수가 있고 또 오서링 툴을 이용을 한 또 새로운 패러다임의 단말하고 컨텐츠와 플랫폼 터미널이 같이 호환이 되기 있는 서비스 피처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말의 변화가 급격하게 바뀝니다. 단말 자체의 변화가. 그 단말 안에는 CPU 옛날 같았으면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GPU가 CPU 안에 내장이 있어요. 오픈GA도 오픈되고 거기에 라이트한 미들웨어가 탑재가 되면 3D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게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객이 일주일 만에 오서링 툴을 적용해서 일주일 안에 컨텐츠를 수급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데모를 해서 오늘 오픈을 하려 했는데 클라우드 데이터가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기 때문에 오픈 마켓이라든지 성공률을 떠나서 스마트폰이 폰은 스마트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노멀폰에서는 기능이 한계가 있고 센싱이라든지 3D 이펙트라든지 그 모든 기능들이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노멀폰.
그래서 그 폴이 오픈 OS로 가서 그 폴의 변화는 혁혁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건 음성과 데이터 메시징이 같이 시커도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대신 그 오픈 마켓을 통해서는 다양한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어플리케이션 장사를 안 하더라도 그 충분히 저희들이 생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우리가 갖고 있는 LBS나 GIS 이런 그 커머스, 그 다음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다양한 패러다임을 로컬 회사들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마켓이 단지 게임 위주여야 돼, 컨텐츠 위주여야 돼, 다운로드를 하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시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분 의견은 오픈마켓, 뭐 스마트폰 이게 다 좀 이게 다 섞여 있는 이게 뛰긴 했을 텐데 제가 이제 상징적인 케이스들 이제 저는 우스갯소리로 제 주위 사람들을 이제 마루타라고 하죠. 저도 스스로 마루타가 되고 뭐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도 뭐 그렇고 얘도 그런데 여기 옆에 계신 게임비에서 만든 제노니아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저희 애들을 제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생일 때 그런 사내라 그래서 연년생으로 사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이폰 관련된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오시죠. 너 폰을 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별로 관심을 안 보는 그게 불러가 작년 말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엘모 전자에서 나온 오렌모 폰을 샀는데 그게 그 폰을 한 이유가 뭐 핑계를 대는데 그게 아마 값싸고 보조금 빚게 되고 그리고선 결정적으로 지들이 좋아하는 이제 게임 콘텐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은 초등학생들은 사실은 부모 마음은 학원 갔다 올 때 전화 걸라고 사주는데 애들은 사실 그럴 땐 안 갖고 가고 부모한테 공인받은 게임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게임들을 많이 봤는데 다 아시는 메이플 스토리, 뭐 리듬스타 그리고 이제 게임에서 마친 제노니아라는 게임을 받아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아이폰용으로 나와서 제가 그걸 사서 줬는데 애들이 빠져갖고선 예전에는 아이폰이 아이폰 터치를 보여주고서 너 이거 하냐면 아 됐다고 좋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MDS가 있고 그리고 또 언제나 그다음에 핸드폰 이게 잘 안 넘어왔거든요. 최근 들어와서 이제 아이폰에 외국 게임들이긴 하지만 주로 우리나라 게임도 있고 틀더니 이제 애가 좀 약간 이제 상태가 바뀌더니 이제는 언제 나오냐 뭐 전화요금이 비싸면 터치라도 사내라. 근데 그거는 걔들한테는 사실은 게임이 모든 것인데 그런 단계가 지금 이렇게 왔고 지금 말씀하시는 스마트폰 앱스토어라는 게 그걸 뒷받침하는 플랫폼 인치인데 제가 뭐 게임빌도 알고 사장님도 알던데 다들 열심히 하시고 저 이런 게임 회사들은 아니지만 수많은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다들 시장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플랫폼이나 어떤 콘텐츠의 수급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어떤 윈도우 모바일이나 기존의 어떤 플랫폼보다 훨씬 좋은 요건들이 있어서 저는 뭐 감히 단언컨대 이게 땅하고 시장만 되면 되게 큰 뭐 변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환상적인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을 조금 수정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앱스토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결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까 뭐 요금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건 있는데 저는 뭐 이제 특별히 그런 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된다? 는 아니, 말씀이시죠?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예. 이미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예. 이루어졌고 어떤 이제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는 타이밍일 뿐인데 이제 그게 모이고 모여서 이제 아이폰에 출시라는 거에 모이는 게 현실인데 그러면서 사실 이 통사들에 대해서 뭐 와이파이 요금이 어떻고 많이 비난하는 스탠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통사들이 꽤 바뀐 지가 그런 게 오래됐고 다만 게 표현이 안 됐을 뿐이어서 저는 성결 요건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서 출시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종합해 보건데 트리거가 아이폰의 출시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게 뭐 상징적인 사건일 거고 그거랑 경쟁을 하게 되는 뭐 다른 스마트폰이나 뭐 이통사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아직 100%는 아니지만 그럴 거라고 주장하는 스마트폰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한국에서 아이폰 출시가 가져올 그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막연히 본다 그러면 그냥 난 아이폰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개인 이용자도 있을 텐데 그게 통신사나 컨텐츠 사업자 어떻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다른 효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쨌든 아이폰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결정을 하고 한국의 아이폰 출시가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우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다 한마디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앱스토어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서 그것만 가볍게 환상을 너무 심어주면 안 됩니다. 저는 상당한 얼리어답터고 또 단말을 상당히 많이 써봐요. 왜냐면 서비스라고 하는 걸 만드는 사람은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지금 전 안드로이드 HTTP 매직을 한 2개월째 쓰고 있고 또 아이폰도 몇 개월째 쓰고 있거든요. 써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뭐냐면 게임은 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게임은 방금 얘기했던 앱스토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같은데 서비스를 얘기를 하자면요. 게임과 서비스는 다르거든요. 서비스는 제가 써보면 앱스토어는 결국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창구잖아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많이 설치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컴퓨터도 그렇거든요. 컴퓨터에도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많이 설치하지 않거든요. 하물며 모바일을 우측할까 싶어요. 게임은 물론 많이 설치할 것 같은데요. 전 국민이 게임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기본적으로 느끼는 생각은 킬러 앱은 몇 가지로 한정될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메일이나 지도나 TV파과 같은 몇 개의 서비스로 이렇게 함축되고 그 외에 진열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는 ROI는 안 나오고 롱테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스토어는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파레토의 법칙이 지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사실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실제 저만 해도 100여개가 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지만 쓰는 건 사실 서너 개에 불과하고 제 개인 경험만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다음이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을 국내에는 사실 지도하고 TV파를 런칭을 하게 됐거든요. 두 개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수가 약 한 16만 건 넘으세요. 각각. 16만 건 중에서 50%는 해외에서 받은 거예요. 해외에서 받은 50%는 대부분 테스트 때문에 받은 것 같아요. 쓰려고 받은 게 아니라 개발하는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나머지 50%가 우리 국내에 아이팟 터치 사용자들이 받은 건데 그러면 대충 보면 한 7, 8만 명이 받은 거잖아요. 국내에서. 7, 8만 명이 다운로드 받아서 하루에 몇 건 실행하냐면 3,000번이 안 돼요. 실행하는 횟수가. 지도하고 TV, 물론 이게 아이폰이 아니기 때문에 와이파이에 기반해서 아이팟 터치기 때문에 실행 횟수가 좀 적으리라고 하는 거는 감내하고라도 해석을 해도 실제 사용자들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막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빈도가 비록 아이폰이 나온다 할지라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게임이 아닌 이상에는 많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은 이게 그냥 사용자 접촉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ROI가 나와야 되고. 근데 아이폰 앱스토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폰은 우리 국내에 나와도 설사 내년까지 100만 대 팔리기에는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 내년까지 50만 대. 성공해서 한 2, 30만 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2, 30만 대 정도 시장 가지고 사실 ROI가 전혀 나오진 않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좀 냉정하게 앱스토어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앱스토어에 대한 제 시각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 주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와서 아이폰이 주는 영향은 저는 이찬진 대표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아이폰이 트리거 역할은 확실히 할 것 같아요. 아이폰이 주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왜냐하면 과거에 접하던 아까 다시 제 경험으로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을 써보면 똑같은 서비스를 할지라도 제가 안드로이드에는 이미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구글 지도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구글 지도보다 사용성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아이폰이 출시되면 많은 사용자들이 와우 엄청 놀랄 것 같아요. 임팩트를 주고 그리고 마치 스마트폰에 대해서 즉 휴대폰에 대해서 아이폰 이전과 다음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아이폰이 기점이 돼서 많은 다른 제조사와 또 이동통신 서비스와 또 저희 다음과 같은 회사들이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요. 즉 아이폰이 주는 상징적 의미와 뛰어난 사용성과 거기에 기반해서 많은 서비스의 변화상 그리고 또 이동통신사의 어떤 요금제의 변화 또 그 외에 제조사들, 삼성전자들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것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성철 선생님. 지금 저희들이 보는 그 오픈 마켓플레이스와 웹스토어는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웹스토어는 모바일이 피봇이 돼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하는 것이 그건 일부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오픈 마켓 장점은 포스크린입니다. 포스크린을 해서 그 디지털 미디어 라이프 허브처럼 그 애플이 추구하는 그 TV, SIP, 그 다음 PC, 홈 이런 스크린을 갖는 오픈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업자들은 포스크린을 오픈 마켓플레이스로 보는 거고 앱스토어는 그 중에 일부입니다. 모바일에서 그 컨텐츠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모바일을 피봇을 하는 서비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스토어와 오픈 마켓플레이스는 다른 각도로 보죠. 그 중에 앱스토어는 일부가 그 오픈 마켓 장치의 기능을 갖는 거고 전체 통으로 보시면은 그 오픈 마켓플레이스는 포스크린을 기반으로 한 장터를 구축하는 게 궁극적인 골로 보시고요.
그것도 아이폰이 가져오는 효과라고 보시면 크게 저도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그 산업이, 한국 산업이 그 스마트폰 산업이 지금 외국에 비해 가지고 마켓 쉐어가 미진한 부분이 누가 결정을 못한다. 이 사업자, 저희들 같은 KT, SKT, LG 같은 사업자가 이미 끌었고, 그 다음에 제조사가 모든 스마트폰의 전력들을 GSM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주 시장으로 타겟팅을 맡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아이폰이 들어오면 제조사들이 이제 그만치 그 긴장을 합니다. 그 긴장을 해서 아이폰이 성공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이폰이 도입이 되면 삼성이나 LG가 분명히 한국 시장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 패러다임 시프트가 노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급격하게 제조사가 바뀝니다. 그러한 효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CP나 SP들이 상당히 그 무한 경쟁치를 봐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컨텐츠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CP나 SP들도 이제 무한 경쟁치에 가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컨텐츠 프로바이더나 CP들이 애너 사업자하고 같이 만들고 가야 되는데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그 경쟁에서 못 살아남으면 도태될 확률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효과가 항상 생존하는 게 아이폰입니다. 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요. 지금 주제가 아이폰이 국내 도입했을 때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유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이폰이 도입이 되게 되면 아마 컨텐츠의 다운로드, 특히 게임 다운로드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보시면 아이폰 사용자가 일반 단말기 사용자보다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받는 사람의 숫자가 한 8.5배 정도 높습니다. 그만큼 그 컨텐츠에 대한 굉장히 목말라 있는 그 집단이 또 그 아이폰을 많이 구매한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폰이 주는 어떤 하드웨어의 매력이라든지 앱스토어의 매력 그런 것들이 컨텐츠 시장을 모바일 컨텐츠 시장을 활성화하는 어떤 그런 좋은 예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신 분들 대부분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컨텐츠 사업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까 김상무님께서 글로벌 경쟁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앱스토어라는 거는 글로벌한 사업자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고 거기 이제 한국 시장을 열리게 되면 글로벌 컨텐츠들이 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울타리 안에서 한국 업체들 간에만 경쟁을 하면 됐다면 또 어떤 단말기의 다양함이라든지 플랫폼의 다양성, 뭐 UI 복잡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입장벽이 돼서 한국 시장을 좀 안정된 시장으로 만들어진 경향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없어진다. 반대로 보면 그렇겠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지금 한국에서 저희 게임 같은 경우 앱스토어에서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매출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앱스토어 쪽에 대한 어떤 참여가 좀 더 쉬워지겠죠. 한국 시장에서 일단 기본적인 매출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불법 복제 부분인데요. 한국에서 아이팟 터치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앱스토어를 이용하고 계신데 제 주위에서는 대부분 좀 유료로 결제하시는 분은 이창사장님 제가 보는 돈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이 참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도입이 단순히 뭐 아이폰이라는 게 뭐 스마트폰이나 오픈마켓 이런 것보다도 이 단일 단말기로 굉장히 많은 판매를 기록했다는 점이 또 특이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트리거, 뭐 이동통신사라든지 제조사에서 어떤 받는 영향들 이런 것들 통한 시장 변화 이런 부분도 많이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짧게 하는 거는 참 재밌는 걸 제가 뭐 앱스토어 컨퍼런스 그런데 제가 뭐 하여간 올해 들어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가보면 실제로 스마트폰은 또 아이폰은 아직 안 들어서 그렇고 비슷한 아이팟 터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애플 앱스토어에서 진짜 관심 있고 그런 컨퍼런스에 온 분들 같은 건 다들 써봤을 것 같은데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만져보지 예전에 코끼리 다리 만지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귀 만지고 그분 다리 만지면서 뭐 넓적게 평평히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꿈속에 코끼리를 보고 온다면 내가 생각하기엔 코끼리가 이래 정도의
수준에 만져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연구하고 전략을 짜고 막 이러고. 근데 이게 뭐 이런 컨퍼런스에 오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의외로 뭐 여기 김선정 선생님 같은 경우 되게 많이 공부를 하시고 잘 아시는 걸 아는데 큰 회사로 가면 사실 뭐 F2R에 애플이 성공했다며 라고 레포트에서 경제신문에서 본 정도지 실제로 이걸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다수거든요. 여기도 아마 알파 터치로 F2R에 가서 소프트웨어를 하나라도 괜히 사보신 분, 돈을 냈냐 안 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보면 되게 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폰이라는 거가 왜 의미가 있냐면 알파 터치는 MP3 플레이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어도 그래 적어서 집에 가서 컴퓨터에 일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본 아주 감동적인 예가 뭐냐면 미국 얘기인데 월드 시리즈 중계를 보다가 뭐 몇회 필리스하고 일을 하는데 중간에 선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전하는 순간에 뭐가 나왔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경기에 대해서 앱스토어에 가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면 스코어, 뭐 점수 이런 것도 되거니와 이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중계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15초짜리 광고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딱 저기 경기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다들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딱 하나 꺼내갖고선 띡띡띡 하고선 다운로드 받는데 아이폰은 아시다시피 늘 커넥션이 되거든요. 그게 아까 8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트리거 역할을 하고 또 터치는 애들이 쓰는 거하고 복사하죠. 근데 어른들은 전화는 쓰거든요. MP3 안 쓰지만 그 다음에 삼성 햅틱폰 이런 거 많이 팔린 것처럼 그러니까 어른들이 쓰고 그분들은 좋은 게 복사를 머리 아프고 귀찮아서 못해요. 그냥 사고 말지. 신용카드 결제를.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아까 쭉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트리거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아직 스마트폰을 안 써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한번 제대로 써보시면은 다시는 피처폰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나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스마트폰 한번 써보시고 이 대목에서도 개그맨의 멘트가 생각나요. 써보지 않았으면 말을 말어. 뭐 이런. 꼭 써보시고 직접 인사이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석 지금 하신 분들한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걸 제가 간략히 세 가지를 요약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과연 앱스토어에서 게임 말고 다른 애플리케이션 장르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부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PC에서도 게임 말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돈을 버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스마트폰도 그 PC와 유사한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기에 특정 카테고리를 장악한 몇몇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하고 그 사람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떤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면은 팔기가 쉽진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통찰력 있는 얘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아이폰이 출시되면 한국의 콘텐츠 사업자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왜? 해외 콘텐츠와 직접 경쟁을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아주 통찰력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위터 같은 경우 보시면 한국에도 유사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가 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글로벌 경쟁이다 하는 것을 스마트폰에서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또 사안인데요. 바로 불법 복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컨텐츠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례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닌텐도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불법 복제가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이고 그래서 현재 아이팟 터치를 쓰는 유저들도 대부분 불법 복제 앱부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이 들어와서 과연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을 파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좀 냉정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이 그 하드웨어, 스마트폰이나 아니 모바일, 휴대폰의 하드웨어 강국인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스마트폰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OS와 개발 도구 같은 부분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없는 한국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앱스토어하고도 많은 상관관계가 있고요. 더 거시적으로 보면 모바일 산업의 변화하고도 아주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없는 한국이 앞으로 모바일 산업에서 어떻게 경쟁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번 먼저 유청철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애플이 성공하게 되는 그 앞으로의 애플이 제일 무서운 게 모바일이 아닙니다. 그 디지털 미디어 사업가 해가지고 애플이 단지 플랫폼을 가고 있습니다. 그 애플 TV, 그 다음에 아이패드, 아이폰, PC 이러한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 애플이 제일 강점이 플레이어들을 갖고 그 DRM을 다 통제를 하고 그래서 전체의 스크린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한국의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시장을 홈 스크린을 장악합니다. 그게 애플의 종국적인 목적입니다. 타깃입니다. 한국 시장. 그것이 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애플의 전쟁이 시작이 되면 그 무서운 전쟁인데 한국에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는 회사가 사업자도 그렇고 제조사도 플랫폼을 갖고 있고 그 제조사도 자기만의 독창적인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컨텐츠 플랫폼 터미널 전략은 어떤 형태로 가야 되냐면 결국은 NO의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으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위에 우리만의 그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플랫폼 위에 라이트한 미들웨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고 고객한테는 오서링 툴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많은 창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창의성을 살려서 그걸 줄 수 있는 툴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게 툴을 제공해서 그게 오픈 마켓으로 들어오고 그 창의성을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툴 개발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스포트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툴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애플은 폐쇄적입니다.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걸 오픈을 해서 누구나가 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거를 열어줬을 때 단마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우리가 장악을 못했지만은 미들웨어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엮여서 한국형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으로 오픈마켓과 플랫폼 서비스와 같이 연결해서 간다면 또 우리만의 독창적인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봤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스타트를 해보시면 그러한 기회를 저희들 사업자한테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 네. 또 다른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비스 사업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딱 15년 전에 그런 기억이 떠올라요. PC 시장에서의 플랫폼을 주도하고 있는 게 어느 회사냐? IBM이었거든요. IBM이 기본적으로 인텔에게 PC 만들 때 CPU 공급받고 MS에게 도스 운영체제 공급받으면서 그 플랫폼을 주도했거든요. IBM이 그 당시에는 플랫폼의 주도적인 사업자라고 인식을 했는데 한 5년, 6년 지나다 보니까 MS가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 기반으로 OS를 만들면서 PC 시장의 플랫폼을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웹의 기본적인 브라우저의 플랫폼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근데 지금 웹에서의 플랫폼 주도하는 사업자는 구글이거든요. 과거 한 5년 전에 야후였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모바일 스마트폰도 사실은 긴 호흡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는 5년 후, 10년 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전체적인 플랫폼, 즉 하드웨어나 OS나 이런 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를 주도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제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 김상근의 의견에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이 가지고 바로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애플이 아이폰과 맥과 iTV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튠즈라고 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튠즈라고 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를 유통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애플의 무대의 우선점이고 지금 이제 저희와 같이 스마트폰에서 서비스를 만드는 다음의 입장에서는 비록 애플처럼 하드웨어와 맥OS X를 가지고서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하드웨어, OS의 플랫폼을 주도하고 있지 못하지만 다음이 만드는 어플리케이션들, 지도라든가 TV팟 혹은 모바일 웹에서의 서비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생각으로 5년 후, 6년 후가 되면 단말기나 OS는 상향 평준화가 될 거고 거기에 중요한 거는 서비스가 주도적으로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웹 시장에서 구글과 야후가 중요하게 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보고 그걸 가지고 좀 많이 고민하고 있죠. 또 다른 의견 주시죠. 컨텐츠 사업자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좀 현실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동통신마켓에서 전 세계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전 세계 나라가 수십 개가 있고 각각의 이제 여러 개의 이동통신사가 있습니다. 수백 개의 이동통신사가 있는데 그 이동통신사마다 또 수백 개의 단말기가 있습니다. 수만 개의 단말기를 맞춰야지 글로벌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이 시장 구도를 이제 스마트폰 기반의 오픈 마켓이 깨주면서 이제 컨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글로벌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국내에서 저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서 이제 플랫폼이 보면 이동통신사마다 이제 플랫폼이 있으신데 UP라는 플랫폼은 통합이 되어 있고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단위 플랫폼 시장은 형성이 되어 있는 시장인데 여기에서 또 이제 스마트폰이 또 들어오면서 또 제조사의 오픈 마켓 플랫폼도 들어오고 또 이동통신사마다 또 별도의 또 스마트폰 플랫폼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 4천만 인구의 시장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개의 그 플랫폼을 대응하게 되는 그런 이슈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이슈는 컨텐츠 개발사 입장에서는 사실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고도화는 시장이 성숙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생각은 컨텐츠 사업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는 이제 단순했으면 좋겠다 희망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거랑 전에 정리했을 때 나온 얘기 섞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플랫폼 중요하긴 한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걱정할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내일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서비스 사업자나 통신사가 고민하니까 다른 거기까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이제 현실적인 접근이고 또 하나가 외국 서비스가 들어오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유튜브나 구글맵 같은 경우는 좋은 거가 다른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API로 어떤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을 불렀다가 끝나고 다시 자기한테 돌아간다. 아이폰은 볼 테스팅 제약이 되어 있겠네요. 근데 그래서 다음에 지도 같은 경우도 잘 쓰고 있는데 문제가 이거는 하려면 끝내고 그거 실행하고 다시 끝내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건데 뭐라고 수 없는 게 남이 만들어진 마당에 갑자기 들어가고 왜 나는 주인 대접 안 해줘 이런 것이 넘쳐없는 것 같고 억울하면 만들면 되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외국 업체들, 메이저 업체들, 트위터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사실 저는 그전에 PCC 때는 첫 가도 안 보고 써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유튜브만 하더라도 남이 쓴 포스팅에 인베딩된 비디오는 마치 유튜브 사이트에 가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실수 눌러서 막 A 들고 다시 돌아왔는데 근데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유튜브의 탑 페이지에 해당하는 유튜브 클라이언트를 띄우는 게 너무너무 편해요. 그냥 떠가지고 무한도전 치면 쭉 나오니까 그게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구글맵도 마찬가지고 구글맵도 초기에는 영어만 됐었는데 요즘은 치면 중국에서 중국집 키면 요거지에는 중국집이 나오고 내비게이션도 찾아가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쓰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그런 해당 서비스라는 다음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통신사도 그렇고 좀 고민되는 면은 있는데 근데 그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 거 그렇게 선도함으로써 같이 경쟁하고 좀 하다 좀 심하면 니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다음번에 니도 띄워줘 아이 대신에 다른 브라우저가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차관이고 그런 실망하지 말아야 될 거가 게임은 실제로 게임을 지금 되게 잘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아까 물어봐도 되게 많은 매출 대비 오르고 계시고 근데 걱정되는 거가 그런 그거 말고 어플리케이션 몇 놈이나 하겠나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몇 개 실행 안 된다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우리도 날마다 반찬 몇 가지 빼놓고 희한한 요리들 날마다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요리집들 다 각자 장사 잘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걱정을 하시지 말아야 되고 대신 제안이나 차관드리는 건 뭐냐면 꼭 앱스토어에서 프로그램을 파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가 제가 이제 제 세션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초속 인터넷이 퍼질 때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회사들이 심지어는 동네
기타 또 짜장면집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줄 알고 홈페이지 만들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는데, 근데 스마트폰도 비슷한 효과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든 거가 도미노 피자를 주문하는 홈페이지를 제가 전에 김지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네이버에 가서 혹은 다음에 가서 도미노 피자라고 치고 검색에 나오면 그 홈페이지에 가고 그런 거가 막 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디 한번 주문해보자 하고 눌러봤더니 액티브엑스 3개인가 깔리고 클릭 50번인가 해야지 주문할 수 있었다고 했거든요. 숫자는 틀리겠지만. 근데 아이폰용 혹은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이 되면 이벤트 걸어서 그거 사서 연락처 입력한 사람 피자 뽑아서 주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주머니에 꺼내서 버튼 누르고 2번 누르면 주문이 되거든요. 인터넷 사이트를 유지하는 것보다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유지하는 게 좋고, 저도 최근에 제안을 받은 내용인데, 부산 분인데, 부산이 아시다시피 야구에 미친 도시거든요. 여기 뭐 부산 가면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부산 그 롯데자이언트 부산에다 제안을 해서 롯데자이언트 부산에 관한 성적 뭐 이런 걸 내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프로그램에다가 부산의 그 지역 기업들이 광고 뭐 하려고 달릴 거다. 꼭 어플리케이션을, 게임은 그런 게 맞는데 게임도 네트워크 게임 아이템 판매가 있고, 사이트나 서비스 하는 것들을 꼭 이 2,000원짜리, 1,000원짜리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건 그냥 다만 내가 쓰는 어떤 도구가 쓸모고, 그걸 이용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서비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못하지만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 거가, 여기 와서 딱 프로그램 누르면 서울시내 유명한 레스토랑에 나와서 좋은 음식점 나와서 누르면 가면 제가 가서 미리 주문이 돼 있고, 제가 뭐 먹었는지 다른 음식점에 가도 다 알아가고, 이 사람 이거 좋아한다면, 이게 인터넷 시절에 한 번 나왔다가 망가진 아이디어거든요. 이번에 스마트폰 때도 또 망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꼭 어플리케이션 3,000원짜리, 1,000원짜리 몇 개 파는 게 아니고도 얼마든지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앱스토어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업 기회가 상당히 넓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벌써 시간이 4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준비한 질문이 몇 개가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일단 알려드리고, 그다음 지금 여기 참석자분들께 질의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페이퍼가 있습니다. 페이퍼에서 몇 개 발췌를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은요, 한국형 앱스토어를 위한 조언입니다. 그래서 각자 최대 1분씩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단 참석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클로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짬이 있을 때 잠시 이렇게 메모 같은 거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 준비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형 앱스토어를 위한 조언, 각자의 관점에서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형 앱스토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라면 어떠십니까? 자,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참석자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답변이 가능한 질문 위주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희 준비하는 조금 흥미없는 질문도 있는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일반 폰보다 복제해당 위험이 감소하나요? 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이 있나요? 복제는요, 똑같습니다. 모바일폰, 피처폰이나 모바일폰은 유심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은 그 컨텐츠 입장에서 복제라는 두 개가 있습니다. 단말을 복제하느냐, 컨텐츠를 복제하느냐, 이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말을 복제하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피처폰은 똑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심카드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컨텐츠를 복제하느냐, 그 부분은 DRM 이슈입니다. DRM 이슈로서 그래요. DRM을 걸지 않는 것은 PC나 폰이 싱크 개념이 있어가지고 컨텐츠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DRM 이슈가 걸린다면 복제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페이퍼에서는 질문 3개를 드릴 거거든요. 3개를 드리고 제일 마지막 클로징으로 갈 텐데요. 혹시 페이퍼를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토론을 듣는 와중에 정말 궁금한 게 생겼다 하시는 분들, 여기 마이크가 있거든요. 이 마이크 두 개만 사용을 할 텐데요. 마이크 앞에
오셔서 질문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네. 선착순 한 명입니다. 라고 하면 해외에서 맡겨 나옵니다만 이제 한국의 어떤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전혀 안 나올 수 계신데요. 그 세 번째 질문을 드릴 때까지 한 분까지만 받겠습니다. 계시면 질문을 받고요. 안 계시면 바로 클로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여기 참석하신 패널 분들 중에서 아무리 KT 사업에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질문을 아주 길게 쓰셨어요. 한 20줄을 쓰신 것 같은데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일단 개발 대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앱스토어에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같은 거를 하고 그게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얼마나 다운로드를 했는지, 사용자 평점, 만족도, 사용 빈도, 사용 시간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대회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경진대회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1월에 새로운 아이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폰을 지금 기획을 하고 상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제가 이야기하신 대로 한국 경기에 맞는 KT만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장에 런칭을 합니다. 거기에 앱스토어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컨텐츠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찬진 사장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지만 많은 컨텐츠들을 초기 시장에 런칭을 해서 고객이 그 시장에 들어왔을 때 컨텐츠가 없으면 그 스마트 앱스토어는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T도 다양하게 경진대회뿐만 아니고 제휴, 그 다음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킬러 컨텐츠를 발굴하고 수급하고 이런 부분들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는 할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11월이면 시간도 있으시니까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시면 꼭 대회 참여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딱 보니까 아무도 지금 질문에 나오신 분이 없네요. 예. 사실 지금 나오시면 이 한국적인 문화를 파괴하는 개척자로서 아주 주목을 받으실 텐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마치기 전에 혹시 질문하실 수 있는 분은 여기 서 계시면은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냥 국내도 다양한 사업자들이 아주 많은 앱스토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추 전국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각 앱스토어에 어떤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어떤 진화 방안이나 그래서 그런 앱스토어의 경쟁 관계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과 같이 묶어서 질문드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개나 소나 난다, 무슨 마발이 난다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앱스토어라는 거가 지금 아무 튼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혀 이름하고 관계없는 것들도 조금 이따 앱스토어 찻집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게 어떤 뜨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걸 마케팅적으로 활용하고 싶으신 점이 있는 건 뭐 당연한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흔히 말하는 목석이 가려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말을 뒤집어서는 빼놓고 나머지 속이 돼서 버려진다는 뜻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앱스토어라는 게 다 입장마다 목적이 틀릴 겁니다. 이 통사는 뭐 물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아무래도 기존의 자기 가입자를 강화하고 경쟁사의 가입자를 뺏어오는 게 목적이고 단말기제조사는 자기 단말기 경쟁력 높이는 게 OS회사는 OS회사 이렇게 다 목적이 틀리거든요. 심지어는 뭐 최근 NHN 같은 경우도 아이브 게임인가 그런 게임 콘텐츠를 모아서 네트워크 게임 플랫폼화하는 그런 거 생각하시고 그래서 조언이 될 수도 있고 뭐 갈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앱스토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추상적인 개념은 누구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이렇게 거품을 빼내고 그리고 애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하면 그렇게 너무 따라하지 않는 앱스토어를 하는 사람들끼리 왜냐면 앱스토어를 따라하고 애플이랑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글로벌 단일 마켓으로서의 앱스토어라는 건요 저는 그게 힘들다고 보는데 단적인 예로 그런 근거를 대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삼성이나 뭐 구글이나 누구든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애플이 지금 미국 전 세계 음원 유통의 뭐
거의 7~80%를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많이 커버하고 있거든요. 커버는 거기 1000만 곡이 넘고, 스티브 잡스가 하는 프레젠테이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우리가 아는 그래미상 하는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와서 막 하이 스티브를 끌어안고 마돈나 안녕, 마이클 잭슨은 이제 죽어도 안 했지만 그런 정도로 이미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깬다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럼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앱스토어는 왜 가능할까요? 그런 건 하고 이제 자기 장점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게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여서 그냥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애플의 완화 어프로치는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 삼성은 하드웨어의 강점이 있고 뭐 통신사는 가입자의 강점이 있고 그런 식으로 현실화하고 차별화해서 깊이 파고들면은 그러면 절대로 누구도 지지가 않는 거죠. 다 이기는 거죠.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그런 식의 전략이 있어야지만 모두가 해피하고 거기서 연관되는 수많은 일자리와 사업 기회가 생기지 어두나도 다 같이 소모적으로 다 같이처럼 될 거야. 그러면 그건 별로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사실 각자의 장점을 바탕으로 앱스토어를 하면 다들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지는 각자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지금 질문 나오신 분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클로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질문. 한국형 앱스토어를 위한 조언에 대해서 각자 최대 1분 이내로 최종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보다 제일 이제 끝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이찬지 대표님부터 해서 순서대로. 저는 조금 전에 바꿔서 했습니다.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수많은 벤처회사들 사업 기회가 되고 공법부하게 되고 했다가 유행처럼 지나갔다가 이게 아닌가 봐요. 그러고선 이산이 아닌가 뭐 다 안 해버리는 거 쫓아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각자들 꿋꿋하게 잘하는 분야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사업 기회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분 얘기해 주시죠. 국내 앱스토어라고 한다면 이제 국내에 있는 그 앱스토어가 해외로 나가는 게 있을 수 있겠고 또 국내 자체에서 앱스토어 하는 게 있을 수 있겠는데 물론 전자를 얘기하자면 삼성이나 LG나 다만 회사들 글로벌로 잘하시는 플레이어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글로벌 정말 잘된 앱스토어 만드셔서 글로벌 컨퍼런스 같은 거 한국에서 먼저 해주시고 한국 업체들 잘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내 앱스토어는 오픈 마켓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너무 큰 환상을 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동통신 마켓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앱스토어랑 좀 비슷하고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단말기의 어떤 고도화 부분 그리고 어떤 그 데이터 뿌리 가입자의 뭐 100% 확보 이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인데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이동통신사들도 많이 좀 그 데이터 뿌리 가입자를 많이 늘려주셔서 스마트폰 확대로 인해서 그 무선 인터넷 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고요. 무선 인터넷이 활성화된다면 무선 컨텐츠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잘 부탁드리면 그렇게 못 드리겠네요. 네. 예, 다음. 네, 저는 사실 앱스토어에 대한 환상을 많이 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올해 상반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판매된 한국의 휴대폰 수가 1,400만 대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한 700~800만 대 정도 팔면 2,000만 대가 넘어요. 그러면 한국 전체 인구의 반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한국은 1년에 1,000만 대 이상 휴대폰이 계속 바뀝니다. 그 중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은 현재는 1%고 올해 이제 아이폰 나오고 많은 스마트폰이 나오겠죠. 당연히 올해는 10% 넘기 힘들고요. 내년 정도 되면 빠르면 20%가 내년이 될 것이고 안 돼도 한 15%에서 10% 사이가 아닌가 싶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유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면 사실은 저는 어플리케이션보다는 모바일 웹이 좀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올해 상반기에 판매된 휴대폰의 30% 정도는 이미 모바일 웹이 되거든요. 풀브라우저는. 그리고 아마 내년도에 나오는 휴대폰의 한 50% 이상은 모바일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웹이 오히려 어플리케이션보다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나 비즈적으로 ROI가 훨씬 잘 나오는 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모바일에 단점이 있죠. 어플리케이션보다는 UI라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쓸 수 있는 API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그렇다는 것이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모바일 웹이 계속 HTML5로 계속 성능이 개선되고 기능이 좋아지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정도 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70-80% 정도의 UI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되면 할 나위가 없겠지만 어플리케이션은 보급되기도 어렵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폰 대응해야 되지 안드로이드 대응해야 되지 피처폰 대응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앱스토어 관련된 거 말고 모바일 앱에 대한 관점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비스 전략에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떨까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조언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시장의 96%는 데이터를 안 믿습니다. 데이터의 공부가 안 있습니다. 누구도 안 믿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그 4%의 권리를 갖다는 이노베이터들을 위해서 데이터 시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일부러 이야기하면요. 96%의 가능성을 데이터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게 앱스토어가 치고 들어가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96%라는 무한대의 가치가 상정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외국에는 그런 시장이 데이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는 96%의 기회가 창출되는 그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앱스토어를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그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서 앱스토어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는 무한 폭풍 기능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라든지 브라이존, 차이나 모바일, 보다폰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4개의 부셔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라는 것은 충분히 웹스타의 기회를 저는 있다고 봅니다. 96%를 위해서 월마켓 시장을 돌파해 나가는 자가 앱스토어의 사업.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자한테 그러한 기회를 우리는 열어놓고 또 그러한 것을 위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 96% 시장에 월마침 데이터를 파고 들어가는 자의 사업을 보고 그런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보시고 그거를 창출하는 알파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이 스마트폰이나 그다음에 앱스토어가 대세라는 부분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라는 그런 현실을 좀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언제가 타이밍이 될지 잘 아시다시피 타이밍이 돈이잖아요. 타이밍을 아는 것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들은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패널 네 분과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그 여러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